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자, 3월 3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메모장에 지금 써져 있는 대로 단락별로 한번 나누어서 종합적으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의 경우 오늘 1.61%,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도 1.88%, 보다 2%에 더 가깝게 코스피보다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자, 아무래도 오늘자의 상승의 큰 요인이라고 하면은 이 뉴욕 증시가 금일 조금 많이 상승을 하고 마감이 된 훈풍이 이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파월 연준 의장이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의 폭을 0.25%포인트로 조금 지지를 한다, 그런 발언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힘차게 조금 반등을 하는 그런 장세였다. 오늘 하루는 이렇게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 경제 지표들이 꽤나 호조를 보이고 있어요. 2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봤을 때에도 시장의 예상치를 꽤나 상회를 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이 우려를 지금 일부 씻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제 엊그제 발표가 되었던 국내 2월 수출입 지표를 봤을 때에도 수입이 역대급으로 많은데, 그와 마찬가지로 수출도 역대급으로 많아가지고 3개월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었죠. 그래가지고 현재 이제 금리 인상의 폭이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불확실성을 갖던 것보다는 보다 안전한 쪽으로 가는 내용과 함께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글로벌적으로 호조로 나오고 있는 내용이 글로벌 증시에, 한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자, 코스피의 경우는 현재 지금 자리가 좀 단기적인 저항을 좀 받고 하락을 했던 자리인데,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120선까지 겹쳐있는 자리다 보니까 이런 자리들을 돌파를 해주고 상승을 해줄 수 있는지, 단기적인 저항을 한 번 더 받을 것인지, 받을 거라면 저점을 어디로 두고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인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코스닥의 경우는 121선을 돌파해주는 건 마찬가지지만,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자리에서의 내일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다. 증시의 단기적인 좀 추가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과 관련된 이슈는 생각보다 증시에 큰 타격을 입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이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들이 증시에 계속해서 타격을 주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핵에 대한 공포가 더욱더 거세진다거나 이 3차 대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나올 이슈들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타격은 있더라고 하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우리가 지금 좀 알아둬야 되는 내용은 뭐냐?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국제 유가가 110달러의 선을 지금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미국 증시, 뉴욕 증시의 경우 110달러를 돌파한 국제 유가의 흐름대로 증시가 좀 하락을 보인다기보다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110달러를 돌파되는 게 좀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은 공급적인 부담이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무조건 이제 지금부터 찐 반등이다, 진짜 반등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당장 여기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 같은 경우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와 좀 교역 비중이 높은 유럽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어, 유럽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유럽의 국가들이 러시아의 가스를 수입을 받는 게 국가별로 보통 30%에서 50% 가량 받아요. 평균적으로 40%를 받는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러시아에 좀 의지를 하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와 좀 교역 비중이 높은 이 유럽을 중심으로, 근데 경기 둔화가 재차 부각이 될 경우에 글로벌 증시가 다시 한번 꺾일 수도 있겠다. 경제 재개가 지금 조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 이 모든 숙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았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둔화 우려가 재차 부각을 받을 경우에는 유로화가 약세가 될 것이고요. 반대로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내 증시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불확실성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보다 안전하고 좀 건전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리스크 요인들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두 번 업종별 동향 그리고 외국인 기관 매수 상위 종목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경우는 외국인이 한국전력과 KT, 한국가스공사 세 종목을 큰 폭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경우는 삼성전자, 한국전력, 셀트리온, 네이버 등 이렇게 레버리지들 이렇게 좀 대형주들이 오늘은 좀 움직인 대형주들의 큰 폭의 매수세가 들어온 하루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의 경우는 CJ ENM, SBS 컨텐츠허브, KT 알파 외국인이 3대 가장 높은 금액을 매수한 종목들이고요. 다 좀 컨텐츠나 이제 방송과 관련된 기업들이죠. 자, 그 국내 기관의 경우 셀트리온 헬스케어, 엑스세미콘, 뭐 ABL 바이오, 뭐 어제에 이어서 펄어비스까지 이런 식으로 좀 오늘 셀트리온 형제들의 상승이 조금 두드러지는 그런 하루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셀트리온 주들의 상승 원인이라고 하면은 자, 셀트리온 한번 봐볼게요. 셀트리온주들 상승을 본다면 이제 분식회계 혐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 유입이 되면서 반등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이제 반등이 또 잘 나온 업종이라고 하면은 자동차 이제 현대차의 투자 확대 소식도 있었고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서 시행한 FD 죄송합니다. FDPR 이 러시아의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자동차는 빠졌다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자동차 업종도 나름대로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특징적인 업종을 좀 살펴보면은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한네트 뭐 KCS 이런 종목들이 오늘 중국 디지털 위안화가 좀 확대 세계 통화 시장에 부상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강세를 보인 이런 기사들이 조금 나오면서 오늘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시멘트 업종. 시멘트 업종도 이제 시멘트의 원료라고 불리는 유연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러시아발로 인해 가지고 유연탄의 가격이 급등을 하는 내용을 담아서 시멘트 업종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꽤나 좋았어가지고 약세인 업종은 크게 없었다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내용이 뭐가 있을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러시아발로 많은 원재료들의 값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식시장에 좀 관심을 받은 게 이제 가스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최근에 오늘 상승한 시멘트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뭐 알루미늄, 구리 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 아직까지 좀 부각을 못 받은 거라고 하면은 플라스틱 관련이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의 원재료에 대한 내용도 러시아에서 굉장히 크게 생산을 하는데 대한민국도 이제 러시아에서 총 21%의 분량을 수입을 해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굉장히 지금 값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제 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배달 업체를 영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플라스틱 가격의 급등이 부담이 느껴질 정도라고 하는 그런 수준인데 관련돼 가지고 플라스틱 업종들 이를테면은 이제 뭐 코롱 플라스틱, 에코 플라스틱 이런 관련된 업종들의 움직임도 우리가 플라스틱 관련 업종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MPC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조금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관련해서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자, 아까 말씀드린 시멘트, 유연탄 내용으로 상승이 나왔다 말씀드렸는데 시멘트는 환경 악화의 주범으로 쓰이고 있죠. 자, 플라스틱의 경우도 환경 악화의 주범으로 쓰이는 경향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봤는데 이제 플라스틱이 지금 재활용이 안 되는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근데 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이제 합성 화학 원료라던가 이 시멘트의 원료가 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점차 나오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로 봤을 때 두 개가 계속 좀 가격 인상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은, 근데 글로벌적으로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는 또 뭐죠? 환경이죠. 환경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가 이 페인트 업종이나 플라스틱 업종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페인트 업종, 이건 단기적인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 영상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적으로 원자재를 50원에 들여와 가지고 100원에 페인트를 판매를 했습니다. 자, 근데 원자재 값이 80원까지 올렸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100원으로 판다고 하면 원래 50원이 남는 게 20원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그럼 페인트 업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판가를 올려서 수익성을 개선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80원에서 한 130원까지 판가를 올라간다고 칩시다. 그럼 똑같이 최소한 그래서 똑같이 50원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환경도 이용하고 원가도 절감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만약에 원가가 여기서 똑같이 한 절반 40원으로 줄어든다고 하면은, 폐플라스틱은 사실 쓰레기잖아요. 그죠? 재활용을 하건 매립을 하건 이제 환경 악화의 주범인데, 이게 시멘트의 원료가 된다고 하면 40원에서 130원. 그러면 90원의 차익이 남게 되는 구조가 나온다. 이런 수치들에 대한 내용은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적은 거니까 참고 영상 정도로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아직까지 부각을 러시아발로 원자재 값이 오르는 거에 비해 아직 주식시장에 부각을 못 받은 게 플라스틱이라는 게 있으니까,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뭐 플라스틱 관련주 혹은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주까지 같이 살펴보자. 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월 3일 마감 증시였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